대박인 줄 알았던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쪽박이 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언론사가 지난해 체결된 한국과 폴란드의 무기 수출 계약은 한국이 총 비용의 70%를 금융 지원하는 사실상 속빈강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무기 도입 사업에 있어서 이미 인도네시아에게 KF-21 분담금 미납이라는 사기를 당한 한국으로서는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내용의 기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 내에서는 아직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정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마당이라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과연 무기 대금을 착실히 갚을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K9 자주포나 K2 전차 등의 무기들을 폴란드로 인도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폴란드는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들을 알차게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와 기록적인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 내 언론사에서 해당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수주액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금융 지원한 역대급 호구짓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무려 12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1차와 비슷한 규모의 2차 계약에도 12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요청 중입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동네북이고 호구도 이런 호구가 또 없을 것 같은데요. 무기 도입 사업에서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호주는 노후화된 재래식 잠수함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었고 독일, 일본, 스웨덴, 프랑스의 잠수함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프랑스 나발그룹의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호주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이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80년대의 울산급 호위함이 기술을 대만에 전수해 주려고 했던 건데요. 한국에서 4척을 건조해 인도하고 기술을 이전해 대만 현지에서 12척을 추가로 건조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약속이 맺어진 것이 1988년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대만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주총장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오더니 느닷없이 계약을 번복합니다. 결국 대만은 한국을 배신하고 라파에트급을 구매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 하나라도 미심쩍은 조짐이 보이면 불안 심리가 작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나 사기와는 다릅니다. 먼저 금융지원이라는 단어부터 오해의 불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마치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12조 원을 퍼준 것 같지만 실제는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을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더군다나 70%라고 하니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이례적인 특별 대우를 해준 것 같지만 사실 이 정도면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수출입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용도, 원금 상환 능력, 경제, 사회, 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소유자금의 최대 90%까지 대출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일례로 이집트 K9 수출에는 80%의 금융지원이 체결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 1400톤급 국산 잠수함 3척을 도입했을 때도 85%에 달하는 금융지원이 있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는 적지만 이처럼 판매국의 은행이 소유자금을 융통하는 건 다수의 방산 선진국에서도 활용해온 방식인데요. 프랑스의 경우도 이집트의 라팔 30대를 판매할 때 계약 금액의 85%를 융자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금융지원이 얼마인가 보다는 폴란드가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폴란드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드는 예상 비용은 무려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물류기지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의 최전방을 담당했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국이 될 텐데요. 즉, 전후 재건 사업을 통한 막대한 국가적 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대한민국이 마치 사기를 당했다거나 폴란드가 돈을 떼어먹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폴란드는 최근에만 전차와 그 밖에 장갑 차량에 대한 대금으로 6천억 원을 결제했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폴란드로 넘어간 전차, 장갑 차량에 대한 대금을 이미 지불한 셈입니다. 심지어 이로써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5대 무역 흑자국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2차 계약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통상적인 금융 지원을 가지고 폴란드를 매도하는 건 지나치게 성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대비해서도 한국산 무기를 중심으로 군의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영국 가디언지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안보 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배치할 용의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K2 전차 K9으로 무장한 폴란드의 지상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라스무센 전 사무총장의 말대로 폴란드라면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단순히 나토를 압박하기 위한 폴란드의 허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폴란드에서 반러 감정이 심하다 하더라도 본토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우려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폴란드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이 언급됐었던 지난 7일 한국에서도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폴란드로 향하게 될 FA-50GF1호기의 출고식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국적이라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자주 한국을 방문하는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FA-50GF의 출고식이 이뤄졌는데요. 이와 같은 시간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공군의 FA-50 전투기 첫 공개 설명회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비행시간 2140시간의 마스터 클래스 파일럿이자 폴란드 공군 감독관인 이레네우스 노박 준장이 FA-50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갖춘 잘 구성된 전투기라고 설명하며 FA-50의 임무는 지상 목표물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과 유도미사일 요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노박 준장은 과거 T-50에 직접 탑승해보고 FA-50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이들 중 한 명으로 FA-50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순항미사일은 그 속도가 마하 1.0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포착만 할 수 있다면 맨폐지로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때문에 순항미사일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적어도 방공체계와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공대공 미사일이자 FA-50에 장착된 AIM-9 사이드와인더만 해도 순항미사일의 3배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요격이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러시아가 물량 공세로 밀어붙인다면 공군의 쏘티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경제적인 F-16만 해도 연료 소모량과 정비 비용을 합쳐 비행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3,700만 원이나 듭니다. 이를 장시간 채공해야 할 방공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폴란드와 같은 소규모 공군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폴란드 공군 장군은 이 해답이 FA-50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노박 준장은 FA-50은 적기와 싸우기보다 순항미사일을 찾는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FA-50에는 이러한 임무에 적합한 레이더가 있으며 장착된 AIM-9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을 격추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FA-50은 매우 저렴하게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FA-50은 1시간 비행 동안 1.5톤의 연료를 소모한 반면 F-16은 3.5톤의 연료를 소모했다며 FA-50이 F-16의 3배 효율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FA-50 덕분에 폴란드 공군의 운용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2차분으로 도착할 FA-50PL은 F-35에 사용되는 레이더 기술이 장착되고 미국의 최신식 무장과 통합할 수 있게 되기에 F-16이나 F-35를 운용할 필요 없이 FA-50PL로 저비용 고효율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FA-50이 얼마나 폴란드 공군의 효율적인 전투기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노박 준장은 아직도 폴란드에 남아있는 불평분자들에게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FA-50 구입에 불만을 표하는 이들은 아직도 미그-29와 수호-21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는 사실을 묻지 않는다. 이 구형 전투기들은 우리에게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FA-50을 받으면 구소련제 전투기들을 최종적으로 철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소련제 전투기들은 러시아에서 부품을 공급받지도 못해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폴란드 공군은 이런 고물 전투기 한 대라도 아쉬웠던 입장이었기에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굴려왔었습니다. 이런 폴란드 공군에게 계약에서 수령까지 평균 3년은 걸리는 미국이나 유럽 전투기들과 다르게 1년 이내로 납품할 수 있다고 장담한 카이의 FA-50은 유일한 동아줄이었죠. FA-50 도입을 결정하고 소련제 전투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며 폴란드 공군은 진정한 의미의 현대화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든든한 세대 교체를 이루어줄 FA-50GF는 출고식을 마치고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총 12대가 우선 납품될 예정입니다.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계약은 엄청난 금액이 걸린 사업이니만큼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맹신만큼 무서운 게 불신인데요. 한번 신뢰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되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내세우며 양국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아님 말고식의 발언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